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번에도 당내 경선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국민의힘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는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지낸 황교안 부방대 총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관리를 예전처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황 대표는 또 최근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발언을 내놓기 시작한 데 대해 부정선거와 관련해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김민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 내용과 윤용진 변호사가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이준석 시즌2라고 꼬집은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관리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선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맡기지 말고 반드시 당에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당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에 의뢰하되 당원 명부는 당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용만 의뢰하도록 하십시오.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내용 중에는 정당 대표 경선 등에 이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조작 가능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조작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선관위의 경선 관리를 위탁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더욱 모바일 투표는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작년 3월 그러니까 2023년 3월 국힘 당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 겪었던 황당한 일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서류에 경선 관리,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것과 K보팅 등 선관위 결정에 소송을 포함한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당대표 후보로 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노예계약이었습니다. 또한 TV 토론 시 판넬 등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참고할 자신의 메모 글도 후보자 자신만 봐야지 그 내용이 TV 화면에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로 후보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전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TV 토론 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여주는 판넬을 들고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중앙선관위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꼭 당에서 제대로 경선관리를 하십시오. 사전투표나 모바일 투표 따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후보로 나갔던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까요? 선관위가 5초 간격으로 발표한 모바일 투표인 숫자 끝자리가 연속해서 7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7로 끝나는 숫자만 나왔느냐? 그건 모바일로 투표한 사람의 숫자가 5초 간격으로 10의 배수만큼씩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4일 9시 45분부터 10시 58분까지 기록된 844번 중 823번, 즉 98%가 투표인 숫자 끝자리에 똑같은 숫자 7만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도 선관위는 모바일 투표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모바일 투표 5초당 투표인 수 분석표와 분석의 천재를 기다립니다라는 블로그 글들을 관련 증거자료로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당내 경선 관리를 맡겨놓고 탈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될 때부터 해서 온갖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전부 선관위에다가 위탁관리했는데 그 선관위가 어떤 조직입니까? 그 선관위가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조직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선관위가 경선 관리하는 거에 조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황 대표도 지적했다시피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검사를 통해서 이미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이상한 일을 겪고도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선관위에 당내 경선 관리를 위탁하겠다고 하면 저 국민의힘이란 집단은 머리가 있는 인간들입니까? 지금 이미 많은 국민들 사이에 선관위에 당내 경선 관리를 위탁하면 당대표가 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을 도대체 국민의힘 저 인간들은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번 당내 경선은 정말로 선관위에 위탁 관리시키지 말고 스스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하다면 민간기구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더 이상 선거와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선관위에 저 경선을 위탁시키고 그러고 나서 또 잡음이 나온다면 국민의힘 비대위와 국민의힘 선관위는 그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부정선거 관련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중이다라는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4명의 후보 중 3명이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김민전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 대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발의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개표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또 윤상현 후보는 국힘당 내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특위를 만들고 국회 행안위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공정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전투표를 포함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당권 후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4명 중에서 한동훈 후보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사전투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이러한 반가운 발언들이 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닌 진정한 의지의 표명이길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우리 애국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당대표 후보로서의 발언 정도가 아닌 진정한 행동으로서 그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당권 후보로 나온 후보들, 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후보들 중에서 이 선거부정 의혹의 진상규명, 또 선거제도 개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으면 국민의힘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전당대회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당원과 국민들의 민심, 당심을 의식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과거에 입에 거품 물고 한국에서 무슨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헛소리 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쑥 들어갔죠. 아예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으로 점점 변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거대한 민심의 변화, 여론의 변화, 이제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본격적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보도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권 후보들 또 최고위원 후보들이 정말로 선거를 앞두고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민전 의원의 출마 선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여성이 김민전 의원 한 명이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은 사실상 최고위원 당선이 확정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물론 여성이어서가 아니고 최근에 워낙 김민전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아마 투표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결과와 관계없이 설사 투표에서 4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김민전 의원은 이미 최고위원에 사실상 당선된 상태입니다. 김민전 의원의 당선은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이라든지 혹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한국의 투개표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세력 척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그런 국회의원 한 명이 당 지도부에 들어간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과분한 격려에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약 2년은 큰 선거가 없습니다. 이는 반성과 개혁의 적기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학을 공부해온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를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우뚝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의 명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을 뽑으려 했던 부패 세력,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을 뽑으려 했던 안보 모험주의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철저하게 규탄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문재인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할 책임을 방기해왔습니다.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불투명한 선거제도, 국정원도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안 한 사람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밝힌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검증하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지지 기반은 분열하고 축소됐습니다. 비단 선거제도뿐 아닙니다. 언제든지 당원의 작은 목소리도 응답하고 정당한 목소리는 반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을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반영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책임을 포기해온 정당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이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어서 아울러 국민의힘의 기초 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지역 조직도 무너지고 직능단체와 연계도 끊어지고 당원의 수도 열세인 우리는 선거 초반에는 바람을 타다가도 선거 막판이 되면 저질 체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차분하게 앞으로 2년 동안 우리는 조직 강화와 정책 정당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분열된 지지 기반을 다시 하나로 복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정당이 되도록 저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길지 않은 출마 선언문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윤용진 변호사가 왜 한동훈은 한준석, 즉 이준석 시즌2인가 라면서 다음과 같이 꼬집었습니다. 1.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입는 옷과 넥타이에는 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2. 이준석은 개표 상황실에서 이재명 승리가 전망되자 붉은 점퍼를 벗고 푸른 니트를 드러냈다. 그러다가 윤석열 승리 분위기로 넘어가자 다시 슬그머니 붉은 점퍼를 입었다. 3. 한동훈은 우파의 심장 대구 공식 석상에서 국힘당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푸른 셔츠를 드러내는 기이한 행동을 했다. 한동훈이 다른 공식 석상에서 넥타이를 풀어던진 일이 있나? 아니,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그 누구도 넥타이를 풀어 제끼는 짓 따위는 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의 이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것, 국힘당을 와해시켜 좌파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4. 이후 실제로 한동훈은 도태우, 장해찬 등 우파 인사들을 내치고 그 자리를 민주당 계열, 운동권 계열 인사들로 채웠다. 붉은 넥타이를 풀어 던져버리고 푸른 셔츠를 드러낸 그 기괴한 행동이 오버랩되는 장면이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 한동훈을 이준석 시즌2로 보는 비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준석 지지자들과 상당히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가 정교한 일종의 정치공학 또는 정치 공작이 작용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약간 이상한 사람들, 우파 시민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조금 맛이 간 그 팬덤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